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모시고 이 부동산 관련한 정보들, 궁금한 점들 물어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세금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쓰고 계신데, 집을 가지신 분들 혹은 모기 지내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는 비용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궁금증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집에 대한 세금 공제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잘 챙길 수 있는 건지 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텍스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홈스테이드 exemption. 네. 예, 그러니까 property tax, 재산세죠. 네네. 거기에 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받으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재산세 그러면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그런데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그러한 경우는 오너 아큐펀시 네. 홈일 경우에는 홈스테이드 exemption이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네, 대해서는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입니다. 네. 네. 그 홈스테드라는 그 세금 공제 항목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레귤러 홈스테이드 exemption은 네. 오너 아큐펀시 홈 오너면은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이와 소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부부가 같이 네. 한 번 하나의 집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사는 집이니까 한 집만.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보통 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네. 내가 이 집의 홈 오너인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오. 네. 그리고 4월 1일까지 네. 홈스테이드 exemption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4월 1일까지요? 네네. 내가 이 집에 산다라는 증명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유틸리티 같은 거로 하나요?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네. 이제 집을 사셨을 때, 네. 거기에 관한 그 워런티 디드, 집문서, 아, 네. 또는 뭐 12월, 뭐 15일 날에 클로징을 했으면, 네. 워런티 디드 등기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뭐 세르먼 스테이먼트,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네.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보통 홈스테이드 exemption을 어플라이를 하실 때, 네. 집을 사시자마자 어플라이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 데드라인이 내년 4월 1일까지예요. 네. 그래서 내년 4월 1일까지 어플라이를 하셔야지만 네. 그 해의 프로퍼티 텍스 감면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예, 4월 1일 이후로 어플라이를 하실 경우에는 네. 2021년이 아닌 2022년에 관한 텍스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서둘러서 지금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 준비하셔가지고 4월 1일까지 홈스테드 이젬션을 신청을 하시면 된다. 네네. 네. 그러면 홈스테이드 exemption을 어플라이해서 네. 혜택을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아, 되느냐. 얼마. 이제 이런 그게 질문 제일 많이 궁금하긴 하세요. 하죠. 네. 네. 우리가 그 대강 프로퍼티 텍스를 계산할 때는 네. 뭐 융자를 받으신다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살려는 그 집에 대한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카운티마다 틀려요. 이거는 네.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카운티가 여러 개잖아요. 네네. 카운티마다 그 어세스먼트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퍼티 텍스가 조금씩 틀린데 보통은 뭐 기내 카운티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할 때 살려는 집의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를 계산을 할 때 예, 보통 이제 그 카운티 텍스 어세서스 오피스 네. 같은 데다가 우리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홈스테이드 네. exemption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텍스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에는 assessment 그 레이시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assessed value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네. 그 assessed value는 무엇을 또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의 현재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자체도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디언 마켓 밸류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밸류를 측정한다는 거거든요. 프로퍼티 텍스를 매길 때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마켓 밸류, 그러니까 미디언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한 마켓 밸류가 네. 3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네네.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어세스먼트 레이트 자체가 보통 40%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주마다 좀 다른 네. 경우인데 네. 그러면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40%가 그 어세스먼트 레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불짜리 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네. 거기서 그 어세스먼트 레이트인 40%를 적용을 하면 한 12만 불. 12만 정도? 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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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12만 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밀 레이스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 세율을 이제.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카운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에버러지 조지아 스테이트의 밀 레이트 자체는 그 30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밀이요? 네네. 그러니까는 1밀이 보통 1000불, 네. 1000불당 1밀이니까는 네네. 30밀을 적용하니까 0.03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0.03을 했을 때 실질적인 텍스가 나온단 말이죠. 네. 예, annual property tax가. 네. 자, 그런데 홈스테이 exemption을 어플라이를 하셔서 거기다 감면을 받으시는 거는 카운티별로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기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카운티 텍스, 네. 예, 어세스 된 카운티 텍스에서 10,000불 정도를 우리가 리듀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오.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세스먼트 레이서 적용해서 어세스드 밸류가 12만 불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10,000불을 제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11만 불이 되죠. 네. 거기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0.03.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다가 또 뭐 레크레이션 네. 비용 뭐 7,000불을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는다든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그 카운티별로 그 나와 있어요. 네. 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네. 예, 그리고 스쿨 텍스에서 네. 뭐 4,000불의 디스카운트 받는다든지. 예, 그러면 21,000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2만 불에서 21,000불을 뺀 그 금액에 한해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감면이 받는다 그러냐면은 홈스테드 exemption의 그 혜택을 통해서 받는 게 한 630불 정도가 차이가 나요. 1년에. 1년에. 물론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네. 그 정도의 그 프로퍼티 텍스의 감면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좋죠. 그 1년에 630불이면은 뭐 한 달에 50불 넘는 돈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조지아주 텍스 레이스 기준으로 해서 네. 그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카운티마다 틀려요. 그렇겠죠. 네네. 네. 그리고 조지아 스테이트에서 프로퍼티 텍스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풀톤 카운티예요. 아, 그래요? 네, 풀톤 카운티로 나와 있고요. 풀톤 카운티는 좀 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나요? 이게? 심하신데. 네. 근데 똑같은 카운티에 그 세율이 적용이 되나요? 풀톤 카운티는? 네, 풀톤은 오.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낮은 데는 워런 카운티라고 되어 있어요. 잘 모르는 카운티인데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워런 카운티는 네. 프로퍼티 텍스가 보통 한 0.5%밖에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죠. 네. 예, 이제 그런 거가 카운티마다 그 레이시 적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계산법은 네. 조지아 스테이트 에버리지 밀 레이스 기준으로 해서 네. 대강의 남바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신 게 뭐냐면 시니어 디스카운트. 그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 경로 사상이 투철하군요, 조지아주가. 네, 시니어 디스카운트는 네. 이제 다 있는데 이제 네. 프로퍼티 텍스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저도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나요? 뭐 스쿨 텍스가 완전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카운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귀네 카운티, 우리 네. 한인 분들께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귀네 카운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65세 이상인 거를 1월 1일까지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홈스테이드 exemption하고 똑같습니다. 4월 1일까지예요. 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네. 그 해의 그 시니어 디스카운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하시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혜택이. 네. 예, 그런데 시니어 디스카운트의 혜택이 굉장히 커요. 기네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네네. 예를 들어서 스쿨 텍스, 스쿨 본드 네. 그 자체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62%예요. 네. 전체에서. 네. 그리고 카운티 그 어세스트 되는 텍스가 38%예요. 네. 65세임을 증명을 하시면은 네. 스쿨 텍스 부분이 다 없어져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3분의 내려가는 2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38% 카운티 네. 텍스만 이제 내시면 되는데 예. 거기에 플러스 또 혜택이 있어요. 네. 네.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운티 텍스에서 10,000불을 또 디스카운트를 받고요. 네. 그리고 레크레이션 부분 거기에서 또 7,000불을 또 감면을 받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의 프로퍼티 텍스 레이트에서 네. 62% 감면을 받으면서 남아있는 32%에서 또 17,000불을 감면을 받은 거에서 밀 내에서 적용한단 말이에요. 거의 안 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813불 15전만 내시는 거죠. 똑같은 3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집인데 800불만 내시면 되는. 예, 813불 15전이 나오더라고요. 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께서 네. 많이들 원하시는 게 네. 내가 65세인 걸 언제 증명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빨리 그런 디스카운트 받으면은 일단은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모기지 패밀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네. 텍스 부분이 그만큼 네네. 이제 바뀌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인컴 소득에 대한 리밋이 있어요. 그쵸. 부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막 깎아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는 최근에 제가 그 기네카운티 텍스 어세스먼트 웹사이트를 가서 보니까는 네. 금액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네, 얼마 전까지는 네. 그 기준치가 97,264불 이하였는데 네. 다시 보니까는 이제 10만 불이 넘어요. 10만 552불 이하 된다는 거거든요. 1년 소득이요? 네, 부부 합쳐서 그런 네, 건가요? 예, 일반 소득이. 네. 근데 대부분은 네. 이렇게 많은 텍스를 왜냐면 그 연세에 이렇게 많은 텍스를 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10만 불 1년에 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다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30만 불짜리 집,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3억 3천 정도 되는 집인데 1년 내내 내는 세금이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러니까 조지아로 많이들 오시는군요,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트마다 틀리고 카운티마다 틀리는데 다른 스테이트에서 조지아 스테이트로 이주를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많이 놀라시는 게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다른 스테이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시니어 디스카운트 자체가 여기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조지아는 사실 이 홈스테드 익젬션의 시니어 디스카운트 말고도 시니어 분들한테 세금 공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르신들이 와서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세금이 너무나 유리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한테는.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재산세를 그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겠네요. 나이 들어도.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그 아까 홈스테이드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레귤러 얘기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 거죠? 네네. 네, 더 이야기가 남아 있나요? 일단은 그 65세 이상인 분들에 한해서 네. 그 시니어 그 스쿨 exemption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관심사가 뭐냐면은 62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또 여쭤보시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뭐냐고 그러냐면은 regular school exemption이라고 그래요. 아, 65세 이상이면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네, 65세가 안 돼도 62세일 경우. 62세. 네. 네. 아, 그런 경우에도 이 교육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아, 네. 네. 이 경우는 일단은 그 1월 1일까지 62세임을 증명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똑같습니다. 4월 1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한 조건은 소득이 10,000불 이하임을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일찍 네. 리타일 하셨던 분들, 하신 분들, 네네네. 예,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음. 비록 65세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는 시니어 스쿨 exemption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네. 자,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스쿨 텍스 부분에서 10,000불, 그 다음에 스쿨 본드에서 10,000불, 카운티 텍스에서 10,000불, 네. 레크레이션에서 7,000불, 토탈 오. 37,000불을 우리가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어세스드 밸류에서. 어세스 아까 밸류에서. 30만 불 기준일 네. 때 40% 해서 어세스먼 12만 하면 불. 12만 불. 네. 거기서 37,000불을 빼고 네. 거기에다가 네. 밀 레이스를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음.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혜택도 일반 레귤러 홈스테이드 exemption에 비하면은 더 많은 혜택을 이제 누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가장 큰 거는 일단 시니어 스쿨 exemption,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디스카운트. 네.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재산세 내시는데 굉장히 큰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홈스테이드가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레귤러 홈스테이드 이젬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 레귤러 말고 다른 또 홈스테이드 이젬션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군 복무를 해서 네. 한 자에 한해서 이제 배우자가 빨리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그 남아 있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홈스테이 exemption도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뭐 소방서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네. 순직했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는 또 혜택도 있고요. 음. 예, 그리고 뭐 군 복무를 하다가 뭐 디세이블이 됐다든지 네네. 뭐 거기에 대한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보시고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음. 못 받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세 가지에 한해서만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어세스트 밸류를 이야기하실 때 미디언 프라이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 집 가격에 대한 결정을 내가 산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디언 프라이스로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우리가 그 부동산 마켓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용어가 네. 그 미디엄 프라이스 또는 에버리지 프라이스 이런 그 용어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어세스드 밸류를 측정을 할 때도 그 집의 밸류 측정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러면은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디엄 프라이스를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잠시 알려드린다면은 미디엄 프라이스와 에버리지 프라이스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미디엄 프라이스는 중간 값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중간 가격.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A라는 이 집이 있어요. 네. 이 집에 대해서 그 tax assessed value를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집을 팔려고 할 때 리스팅 프라이스를 내가 매기고 싶을 때 네. 또는 내가 바이로서 이 집을 A라는 집을 살려고 했을 때 네. 현재 이거의 가치가 충분한지 음. 그러한 밸류를 측정함에 있어서 또는 마켓 분석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많이 고려를 하는 게 미디엄 프라이스예요. 네. 그럼 미디엄 프라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A라는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거와 비슷한 집들을 이제 고르는 거죠. 네. 최근에 팔린 거를. 아. 예, 그러면은 네. 1이라는 집이 있고 2, 3, 4, 5, 6, 7, 8, 9, 10 10채가 될 수도 있고 네. 좁게 하면 5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한 채는 뭐 예를 들어서 25만 불에 팔렸고 네. 두 번째는 31만 불에 팔렸고 세 번째는 뭐 36만 불에 팔렸고 네. 네 번째는 40만 불 다섯 번째는 39만 불 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낮은 거 두 개, 네. 가장 높은 거 두 개를 뺀 네. 딱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네. 값을 우리가 미디엄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그러면 네. 여기에서는 36만 불이 되겠죠? 네. 가장 중간 가격이.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잡은 이 example 자체는 네. 그 comparable property 자체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제가 뽑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서브 디비전에 네. 뭐 타운하우스도 있고 또 중간 가격에 그 뭐 싱글 패밀리가 있고 또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싱글 패밀리가 같이 있는 경우에 오. 그러면 그 서브 디비전 자체에서 팔린 것들이 뭐 가장 비싼 집도 팔렸을 것이고 중간 집도 팔렸을 것이고 가장 낮은 집도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집은 100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은 뭐 30만 불이 될 수 있고 어떤 집은 뭐 7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랬을 때 가장 중간의 가격으로 해서 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미디엄 프라이스고 네.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뭐냐면 평균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처음에 일례로 5채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25만 불, 뭐 31만 불, 36만 불, 네. 40만 불, 39만 불 네.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5채니까 나누기 5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게 딱 평균치 얼마가 나와요. 네. 그리고 만약에 10채다. 근데 10채인데 하나는 100만 불이고 하나는 30만 불이고 중간에 뭐 40만, 50만 있잖아요. 네. 그럼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하면은 평균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높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켓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그 리스팅을 할 때 그 마켓 밸류를 알고 싶다든지 그럴 때에는 주로 우리가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엄 프라이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로 리스팅을 하러 갔을 때 이 집의 밸류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어프레이저를 통해서 또는 마켓 comparable market analysis라는 그 툴을 통해서 네. 마켓 밸류를 측정을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그 중간 값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미디엄 프라이스죠. 네. 특히 comparable market analysis를 우리가 해보면은 내가 팔려는 집은 A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근처에 반경 1마일에 최근에 팔린 거 기준 또는 2마일에서 최근에 팔린 거 기준으로 해서 comparable property를 뽑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서 average price가 통계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median price가 통계상으로 나와요. 네. 그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원리적으로 이거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average price는 항상 median price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균 값이.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리스팅을 했을 경우는 집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오버 프라이스가 됐기 때문에 그 집에 나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바이어도 다 아는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리스팅이 나가려면은 마켓 오브 프라이스로 되어야지만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30만 불인데 미디엄 프라이스가 3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켓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미디엄 프라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30만 불. 예, 그렇지만은 전체로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했을 때는 평균값과 중간 가격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미디엄 프라이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그 부동산 마켓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 미디안 프라이스가 이번 달에는 얼마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미디안 프라이스가 얼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얼마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그 업데이트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미디엄 프라이스는 뭐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뭐냐? 이제 퀴즈션 마스크가 있으실 텐데 네네. 이번 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쓰는 용어에 있어서 많이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디엄 프라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미디엄 프라이스 자체가 상승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셀러 마켓이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 네. 미디엄 프라이스가 이번 달에는 더 낮아졌다. 그거는 바이어 마켓이다. 그래서 그 기준점도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아니라 네. 항상 미디엄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집 거래할 때의 가격은 미디엄 프라이스가 훨씬 더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가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계산하실 때 저희가 이제 홈스테드 이그젬션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게 됐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 집의 밸류를 이 세금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카운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집은 25만 불짜리 집인데 카운에서 우리 집 보고 30만 불짜리라고 자꾸 그래요. 네.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세금 더 내야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이거 짜투리 질문? 간단합니다. 카운에 있는 텍스 어세스스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왜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증거를 갖고 가시면 되는데 네. 거기에 많이 이용되는 게 어프레이저 밸류, 어프레이저 리포트 또는 CMA, Comparable Market Analysis라는 그 폼을 가지고 가셔서 네. 이의를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텍스 어세서스 오피스에서는 리뷰를 해서 그게 맞다고 이제 판정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가격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낮춰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역으로 운이 없어서 네. 이거 더 높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물론 네. 그런 경우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아예 어필을 안 하시겠죠. 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야. 너무 많이 부과를 시켰어. 네. 그런 분들이 주로 하시기 때문에 네. 보통은 낮춰지는 경우 쪽으로 가지. 그렇게 자신 그렇군요. 없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어떻게든 세금 조금 내보려고 무리하셨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 어세시스 오피스에 가셔서 제출을 하시면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 그 기준점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밸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 밸류를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어세스먼트 레이트를 적용을 해서 어세스드 밸류를 매기느냐. 그랬을 때는 항상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내가 셀러로서 이걸 마켓에 내놓았을 때 바이어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얘기한다 하고 또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엄 프라이스예요. 네. 네. 왜냐, 리스팅 프라이스가 오버 프라이스 되면 안 팔려요. 왜? 그렇죠. 마켓 프라이스가 돼야지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네. 뭐냐면은 가장 합당한 그 마켓 프라이스라는 거거든요. 네. 즉 어떻게 보면은 미디엄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 집은 이 정도면 합당하다고 되는 경우의 가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야, 오늘 아주 재밌는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홈스테드 이그젬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홈스테드 이젬션을 할 때 이 각 집의 밸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해서 미디언 프라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디언 프라이스와 에버러지 프라이스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뭐 저희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턴키 글로벌 부동산으로 직접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그럼 또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이게 같이 방송을 한 게 벌써 1년이 다 돼갔어요. 연말이 벌써 다 돼가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네. 지금 저희 1년 내내 저희 뮤주얼 코주얼 그리고 저희 그 부동산 정보 가이드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집이라는 거는 저희가 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그냥 물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공간인데 이런 그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가꾸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뮤주얼 코주얼 정보 꾸준하게 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1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